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경 없이 사는 바네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30대 초반인 저희 부부가 왜 다른 곳이 아닌 캐나다 이민을 선택했는지 그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우선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민을 여러 방면으로 보다 적합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 정도라고 생각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비슷하게 수도권에서 살다가 좋은 사업의 기회나 직장의 기회를 잡아서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꿈이 본인의 고향에서 실현하기 힘들다고 하시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상경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그러한 개념을 한국 안에서가 아니라 국가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각한 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둘은 결혼 전에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 등이 한국 사회에 살기에 불편하거나 또는 불리하다면 꼭 맞춰서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조금씩 스타일은 다르지만 굉장히 가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도 좋아하지만 일정 시간은 저 혼자 보내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저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간헐적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남편과의 거리도 필요한 편이랍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제가 가진 에너지 그릇은 이만큼인데 저희 직장에서 요구하는 시간과 에너지의 그릇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저가 잘 맞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제 능력을 100% 발현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업무 성과 퀄리티는 그다지 타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려면 내 에너지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오큰 라이프 밸런스가 깨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오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몸이 아프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런 단체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잘 맞는 사람. 저희 남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와이프여서 저희 남편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불편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회식과 야근 문화였어요. 남편 같은 경우는 가족과 그리고 친한 사람과 보내는 작고 소소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즉 우리 둘 다 한국에서의 삶에 어려운 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 시간의 소모가 너무나 크다라는 점에 둘이서 항상 공감을 했었고요. 종종 어떤 분들은 너에게 맞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렇다, 너에게 맞는 회사를 찾으면 괜찮다라고 했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느꼈을 때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직하는 것도 회사의 문화가 실제로 다녀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니 이직을 하면서 찾아내는 그런 시간적 소모가 엄청나게 크고 너무나 절대적으로 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워크앤 밸런스가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그리고 또 저희의 커리어도 계속적으로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만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환경에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귀면서부터 되게 대화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캐나다의 현 사회가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사회다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회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만 어느 정도 최선의 시스템을 갖췄다 라는 판단은 할 수 있었어요.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시간을 존중을 하다 보니까 업무 성과의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편이더라고요. 한국보다 훨씬 더 회고가 쉬운 제도 안에서 개인의 시간 충분히 지켜줬는데 업무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다 한다면 바로 나쁜 결과가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고강도의 업무를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 고용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떠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수할 만한 리스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 사회가 저희에게 어느 정도 맞겠다라고 생각한 근거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국가의 한 특성이 무조건 장점으로 해석이 되느냐, 무조건 단점으로도 해석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캐나다의 이 워크앤 밸런스가 잘 지켜지는 이 삶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로 느꼈는데 모든 나라가 제각각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GDP가 저희보다 훨씬 낮은 국가는 저희보다 살기 힘들고 무조건 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파라과이나 페루에서 살았던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살다 보니 이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점에 있어서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각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도 그 나라 안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동시에 한국이나 뭐 미국 이런 나라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단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회는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커리어 개발 경쟁, 그리고 재정적 이유 때문인데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어떻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돈이 사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비교적 우위에 서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사실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 사고방식은 미국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입니다. 그게 말할 때는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지만 문장으로 쓰거나 하면은 좀 티가 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구두 보고도 해야 되지만 보고서 작성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에 있어서 실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다른 일도 능력을 개발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까지 더불어서 따로 공부를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둘이 다닌 직장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페이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회사였던 것 같거든요. 원래도 야근을 막 밤 11시, 12시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갈아 넣어야만 하는 에너지와 시간이 엄청났던 거죠. 그리고 저 역시 회사 생활이 그런 성향적인 면에서 잘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항상 제 거를 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사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항상 그쪽에 마음이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잘하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 자기 능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또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것을 한다고 하면 그다지 지리의 영향과 제약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민이 굉장히 괜찮은 옵션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아이를 기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30대 부부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이가 없지만 제가 지금 올해 여름쯤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 임신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캐나다는 이쪽 방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양육 보조금도 있고 데이케어 보조금도 있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등등 각각 세밀하게 보면은 아직은 논란이 될 만한 것들 정말 좋으냐?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는 최선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사는 오타와는 저희 오타와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 바로 위쪽에는 바로 퀘벡주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주 국경에 있어요. 그 프랑스어를 쓰는 퀘벡주가 굉장히 가깝다 보니 영어를 쓰는 오타와 아니지만 굉장히 프랑스어를 쓰는 인구도 많고요. 다른 곳보다는 훨씬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많이 가르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또 초, 중, 고등학교를 오타와에서 나온 친구들은 다들 바이링구얼이에요. 그래서 오타와가 저희 아이가 부모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를 통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우기 좋겠다라고 생각한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왜 미국을 가지 않았냐? 라는 질문 사실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미국을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점도 있었어요. 누가 대통령인지 아시죠? 그분의 성향상 사실 이민을 거의 반대하는 제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이 있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겠다. 근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걸 기다리는 데만 소모하기에는 좀,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기다려서 가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비싸져 버린 나라입니다. 월급에 비해서 집값에 소모를 해야 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자유경제 체제의 자본주의를 100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쟁이 붙어서 실제로 뭐 외식비나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캐나다보다 실제로 싸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 외에 모든 것은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곳에 간다면 저희가 또 일할 수 있는 잡이 충분치 않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같이 월급으로 우리 가정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초반에 이민을 해서 들어가긴 적합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사실 월급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돈 모으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육아를 하고 제가 사업을 다지고 하는 이 기간을 같이 버텨줄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만약에 제가 엄청 부자라면 미국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미국은 굉장히 좋은 기회의 땅일 수 있죠. 근데 저희의 환경에는 미국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미국을 가지 않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다양한 이유를 고려를 해서 캐나다를 선택했고 저희는 저희 환경 그리고 저희가 가진 재능 등을 많이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환경이 어떤 곳인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조사와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신중한 결정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뭐 이민에 대해서라든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라든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소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